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엄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여은영입니다. 네. 저는 22개월 여자 아기 엄마 유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이게 약간 포스가 지금 초보맘들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경험이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가? 네. 저도 아기 첫애 키울 때는 엄청난 극성 엄마였고 네. 실수도 좀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를 낳고 보니까 그게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그래서 더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복귀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궁금해요. 주변 애기들, 친구들 봐도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예 일을 놔버리고 육아에만 전념하던지, 네, 아니면 아이를 아예 맡겨버리고 일에만 전념하던지 조금 둘을 가져가긴 힘들더라고요. 지금 아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있어요. 가죠. 네.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는데 네. 어린이집 운영하게 된 계기가 일도 하고 싶고 아이도 제 눈에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로 복직하시는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울기도 울고 짠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기 전에 저는 첫째 아이를 100일 때 두고 어린이집에 두고 저도 이제 문화센터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짐 수업을 하는데 엄마와 아이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엄마 없이 어린이집에 혼자 있고 이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 중에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을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26개월이잖아요. 22개월. 22개월. 네. 22개월이면 물론 엄마와 유대관계도 필요한데 엄마가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일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라면 길게 말고 아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로 맞아요. 조금씩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저 중학생이고 5학년이니까 사실 제가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진짜 전 초등학교 보내면 그래도 약간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아가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어린이집 보내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네, 시간이 이렇게 눈 깜빡하면 하원 시간인 게 맞아요. 너무 네.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복직하는 것도 생각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반 걸쳐 있거든요. 아예 이제 복직을 하기에는 저는 약간 조금 시간적으로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이가 저를 더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게 엄마들은 사실 이게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직업을 이제 계속 바꾸는 거죠. 내가 원래 했던 직업을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전적으로 내 몫이 되기 때문에 허황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일을 가지는 거에 저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기들이 어릴 때는 사실은 저는 엄마 집에 있어 줬으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에게는 지금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를 생각하자고 아이를 보내기에는 조금 너무 못된 엄마 같고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아기를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면 네. 그냥 계속 오로지 그냥 살림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일도? 네, 지금 저는 춤을 추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가끔 이제 공연 연습을 하고 공연을 또 뛰기도 하는데 애기를 너무 오래 맡길 수 없다 보니까 이게 기본 보육이랑 연장 보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연장 보육을 신청해가지고 아예 조금 더 돌봐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저희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 변동도 많고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예
애를 풀로 맡기면 그래도 제가 조금 시간이 나니까 네,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되게 재밌게 놀고 엄마와 시간을 보낸다고 아니면 반대로 뭐 조금 늦게 뭐 엄마가 데리러 와. 그 시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아이를 만났을 때 가정에서 얼마나 충분히 스킨십을 해주고 이 아이를 좀 얘기도 나눠주고 온전히 이 아이가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만 잘 느껴지면 맞아요. 어린이집에 오래 보냈기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린이집도 되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제가 진짜 집에서 많아요. 네, 애가 언제 이렇게 쑥 커서 왔지? 맞아요. 어떻게 이걸 알았지?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데 처음에 어린이집 보낼 때 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초보맘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제가 겪어볼 수가 없잖아요. 상담으로는 무조건 다 원장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까. 근데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면 뭐 어떻고 국공립을 보내면 어떻고 근데 보내실 때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 저도 사실은 이제 실패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낸 거에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그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알려주셨어요. 야쿠르트 아줌마는 매일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어때요? 이랬더니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소리도 엄청. 아이에게. 네, 그래서 그때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 다른 데로 옮기는데 네.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 다 갔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디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했더니 자기 이제 어디가 제일 좋았다. 어디 원장이 저희 아이가 좀 말이 좀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으면 조금 근데 막 쉬웠을 것 성인처럼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거기가 제일 좋아. 이래서 왜 좋아? 했더니 선생님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 보여지는 일단 첫 번째 첫 인상이 좋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걸 믿고 가기로 했어요. 혹시 둘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연년생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저희 형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데 저희 형님이 삼형제거든요. 그래서 형님 볼 때는 이제 다복한 게 좋긴 한데 또 그 한편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다 케어할 수 있을까? 저는 아이가 되게 너무 사랑스럽고 좋긴 한데 육아는 약간 소질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둘째를 갖고는 싶어. 근데 그 아이를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엄마로서 첫째, 둘째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아이를 3명을 계획했어. 그러면 3명을 낳는 그것도 나쁘지 않죠. 내가 계획을 한 건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아이를 낳을 때 물론 다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이제 낳아서 엄마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됐는지 낳을 준비가 되었을 때 낳는 게 저는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부모로서 둘의 부모 교육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둘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 자꾸 서로의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부모로서의 어느 정도 딱 그 자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좀 여유가 마음가짐이 생기면 아이를 돌볼 때도 너무나 이 가정이 참 정말 하트 가정? 그래서 그런 준비를 조금 많이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잖아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재밌어요. 맞아요. 보면은 아우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약간 저도 둘째 나오면 이렇게 궁금하긴 해요. 네, 나의 맞아요. 또 다른 미니미가 얼마나 말 안 들을까? 한 명이 말을 안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네. 한 명은 어쩜 이래? 막 고구마 속 터져 막 이러는데 또 한 명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없더라고요. 정말? 뭐 있을 수도 왜 있겠지만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첫째가 되게 잘하는 뭐 모범생 아이라면 둘째는 이제 그거에 반하는 아니면 첫째가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면 둘째는 손이 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잘 자라주더라고요. 완전 다르게 생활하거든요. 한 명은 큰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자율적인 아이여서 걔는 그냥 방목하듯이 키워야 되는 아이고, 한 명은 정말 그 FM 아이여서 이 아이는 그냥 딱 7시에 딱 눈이 떠져요. 7시에 눈 떠져서 자기 혼자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약간 피곤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비교해보면 얘는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아침에 밥 먹고 가고, 엄마 나 밥 다 먹었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매맘이시니까 둘일 때 정말 좋았던 점, 좋았을 때 아니면은 둘이어서 너무 힘들었던 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답은 하나이면서 양쪽의 입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반대로 이 아이가 둘째가 너무 잘해주면 진짜 감사하다. 나한테도 저렇게 잘했다 약간 그런 좀 마음? 마음을 어딘가 놓을 수 있는 자녀가 있어서 좋다. 반대로 둘의 성향이 너무 다를 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도 못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 얘가 서운해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얘가 서운해하고, 각자가 완전 서운해하는 것도 틀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모든 걸 다 같이 하려고 했을 때와 지금 완전 각자로 이렇게 나눴을 때 저는 각각 한 명 한 명의 그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편하자고, 엄마 편하자고 둘을 같이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막 이랬던 거 생각하면 둘을 각자 그냥 각각의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그게 저도 마음 편하고요.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와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한 명이 말 안 해, 그럼 서운해 한다기보다 그럼 딴 애한테, 둘째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둘째가 막 속썩여. 그러면 이제 첫째한테 가서 엄마 너무 힘들다. 그러면 또 아이가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오가는